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입니다. 4월 19일 화요일 아침, 우리가 잠든 사이 밤새 미국 증시에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소폭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는 페드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미국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마이너스 0.11%, S&P 500 지수 마이너스 0.02%,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14% 하락하면서 이렇게 장이 마감되었는데요. 페드 공격적 긴축 우려수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인 점이 아무래도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소비자 물가 지수가 40여 년 만에 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페드의 공격적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모습입니다. 시장에서는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이르면 5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하는 양적 긴축도 발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페드가 5월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0bp 인상할 가능성은 88.8%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또 미 국채 금리가 급등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 10년물 국채 금리가 장중 한때 2.88% 선을 넘어서며 2018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페드 통화 정책에 민감한 2년물 금리는 장중 한때 2.5% 선을 넘어서면서 2019년 3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도 증시의 부담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세계은행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 전반의 타격으로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기존 4.1%에서 3.2%로 수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기가 향후 24개월 안에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35%라고 관측했고, 12개월 내 미국 경제 침체 확률은 15%로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국제통화기금 역시 세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또 이날 발표된 주택지표도 부진한 모습이었죠.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미국의 4월 주택시장 지수가 77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전월치 79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4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가며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이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부합했습니다. 그리고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이 좀 그나마 강한 흐름 보이면서 증시에 좀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날 개장 전 1분기 0.80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 0.75달러를 소폭 웃도는 수치였고요. 또 BOA 주가는 이 3% 넘게 상승했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가가 여기 보시면 무려 3% 넘게 지금 상승 마감이 되었고, 또 JP모건 체이스라든가 시티그룹, 웰스파고, 모건 스탠리 모두 다 이렇게 2%에서 4%대 아주 강한 흐름 보였다라고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계속해서 금융주나 보험주 같은 금리 인상 영향을 받는 종목들이 꾸준히 천천히 자리를 만들면서 계속 가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 지켜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한편 팩트셋에 따르면 지금까지 기업 전체의 7.5%가 실적을 발표했다고 해요. 근데 이 중에 이 S&P 500 지수, 여기 상장 기업의 81.5%가 예상보다 높은 주당 순이익을 발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장에서는 S&P 500 기업의
이 기업 전체의 1분기 주당 순이익은 5.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또 사실 테슬라와 이제 트위터 이슈가 또 있었죠. 이제 전기차 관련해서 호재 뉴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테슬라 같은 경우 사실 1.96% 상승에 그쳤다. 이게 좀 그 행동주의 헤지펀드 관련해서 이번에 트위터 사건과 관련해서 좀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라는 의견도 좀 나오고 있어요. 한 번 더 흐름 좀 찬찬히 살펴보면서 오늘 과연 전기차 시장은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우리나라 시장도 계속 좀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 흐름이 꺾이지 않았어요. 하루 좋았다, 하루 안 좋았다 이렇게 조금 변동성이 있는 건 맞는데 추세가 완전히 꺾였다 이런 건 아니니까 우리 오늘은 과연 어떤 흐름이 나와 주는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완성차 업체들 뭐 GM, 포드, 테슬라 뭐 이런 종목들 모두 다 좋은 흐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종목에서도 현대차, 기아가 하방에서 계속 견고하게 나름 잘 만들면서 올라오고 있죠. 그런 거 계속 체크하면서 이제 이 전기차 시장도 계속 우리가 흐름을 지켜보겠습니다. 음, 네, 금융주 쪽 괜찮았고, 그리고 또 이제 반도체랑 이쪽도 살펴보면요. 너무 괜찮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어제 반도체 시장, 뭐, 장비주, 부품주 모두 다 차근차근 자리 만들어가는 것도 보였고, 하방에서 아주 세게 치고 올라오는 것도 많이 보였죠. 그중 대표적인 게 뭐, 테스나 같은 종목? 그쵸. 지금 제 머릿속에는 테스나가 하방에서 아주 장대양봉 솟아 올리면서 올렸던 그리고 뭐 고영 같은 종목도 흐름이 좋았고 바닥권에서 좀 올라오는 이렇게 반도체 쪽도 계속 우리가 자리 잡고 가고 있는 좀 개별 장세, 개별 종목 장세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봤을 때 본인이 자신이 갖고 있는 종목이 어떤지 이번 1분기 이 실적 가이던스 어떻게 나오는지 꼭 공부해서 체크했으면 좋겠어요. 추세가 아직 안 깨지고 살아있다면 1분기 실적 기대해봐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오늘도 종목 공부 열심히 해가면서 오늘 시장 녹록지 않겠지만 그래도 희망을 갖고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지만 공부한다면 충분히 버텨낼 수도 있는 장입니다. 종목 차별 장세로 움직이는 거 계속해서 흐름을 빠르게 파악하고 공부해서 또 밑에서 머리 들 때 들어가면 좋거든요. 우리 어제는 또 화장품주들, 뭐 패션 관련주들 이런 게 올라오고 바닥에서 머리 들고 했던 게 많이 보였죠? 과연 어제 좋았던 게 오늘도 이어서 좋을지 혹은 또 오늘은 어떤 섹터로 흐름이 옮겨갈지 같이 또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럼 이따 라이브 방송 1시에 만나요. 그럼 저 주식 누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 마감 브리핑 재미있게 봐주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상 주식 알려주는 여자 주식 누나였습니다. 또 만나요.